아직도 내 포트에는 2차 전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간다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흐름을 다 쫓아갈 것인가 고민되시는 분들, 이제 실제로도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매주 화요일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는 시간 같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이제 어느덧 저희가 4월 중순 즈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5월에 시장 안 좋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달 지나서 지금 보니까 다시 그 부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 바라보는 시각 어떠세요? 네. 4월 달에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세린 메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세린 메이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국내 시장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도 연중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수급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적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2,500포인트 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드렸는데요. 결국 이 선행성, 유동성이 이 향후의 경기와 이벤트를 조금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미국 부채 한도 협의를 단기적으로 봤었던 이슈는 일단 유동성, 큰 유동성은 이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유동성은 돌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작은 유동성들, 신용잔고와 투자자 예탁금, 신용잔고 또한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투자자 예탁금 또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이런 제반적인 EPS 실적 추정치는 미리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이 선행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벤트들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하게 주식을 담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잘 담아둔 주식을 팔 필요는 없는 시기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양호하게 흘러가는데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의 변화는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운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종목 추가가 있어서 주식 비중이 8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좀 있었던 건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으로 원래는 구성이 된 바 있죠. 그리고 종목을 초반에 담았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있어서는 꾸준히 좀 들고 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C가 20%, SK하이닉스 15% 비중이고요. 제약바이오의 오스코텍 10%, 금융섹터 메리츠금융지주 15%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좀 보고 또 신규로 편입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진작 담으셔가지고 지금 그때 같이 사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는 10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대였는데 하이닉스 오늘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당시 제가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왜 이 종목,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을 편입하냐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제 며칠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닌 이상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실제로 높게 나온다면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치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은 상황이고요.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을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FY24, 그러니까 미국 재무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의 실적 추정치죠. 올해의 실적 추정치가 실적 발표 이전에는 303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실적 추정치가 380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하루 이틀 만에 303억 불이었던 FY24의 실적 추정치가 408억으로 늘어났고요. 380억이었던 FY25의 실적 추정치가 5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TSMC의 이 구두 주문이 아니라 실제로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죠. 때문에 우리가 챗GPT 초기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이 올라갔던 시기와 이제는 실적에 의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GPU입니다. 서버 전체에서 GPU의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AI 서버 내에서도 A100, H100 이렇게 올라가면서 GPU의 수요는 성능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GPU 내에 하이닉스의 HBM이 사용되게 되는데 GPU 내에서 HBM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죠. 하지만 메모리 시장을 본다라면 없었던 수요차가 발생되는 거죠. 과거에 빅사이클은 없었던 모바일 수요가 생기거나 또는 없었던 서버의 수요가 생기거나 또는 없었던 비트코인의 수요가 생길 때 메모리 사이클을 레벨업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AI 기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은 지금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의 재고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시작했고, 이제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의 실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 꾸준히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앞서서 매수를 잘 하시고 지금 물량을 잘 확보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그때 사셨으면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또 지점장님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네, 사실 30%의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싸게 잘 사야지만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싸게 잘 살 수 있는 시점이 현재 SK이노베이션과 SKC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SK 이노베이션과 SKC로 계속 강조드리겠고요. 포인트는 2차 전지의 포인트가 있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 AMPC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기보다는 2차 전지를 깔고 가면서 글라스 기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보면서 다소 걱정했던 부분은 타결은 어느 시기에 되겠지만 그 타결하는 과정에서 IRA가 깎이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결안을 보면 IRA는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IRA에 포함되어 있는 AMP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은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AMPC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 SK이노베이션의 분기 흑자 전환은 굉장히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신뢰성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에 될지 3분기에 될지 4분기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 분기 흑자를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기 흑자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분기 흑자를 하기 이전에 AMPC로 실적 추정을 하는 시기에 저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AI나 자율주행이 늘어날수록 이 전공정에서 미세화를 계속 진행시키겠지만 이미 무어의 법칙이 깨진 지가 오래되었죠. 그렇다면 후공정에 이런 AI의 수요를 따라가야 되는데 후공정에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차세대 기판인 글라스 기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초기에는 수율이 안 잡히고 실적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막 AI가 태동했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이번에 병용 이상의 결과치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상 결과가 33개월 33.5개월에 무진행 생존율이 50%를 보여줬죠.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셀온더 주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를 바라보는 아스코 같은 그런 이벤트 전에 사서 아스코를 나오고 팔고 학회 전에 사서 학회 후에 팔고 이런 플레이보다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아가고 실적을 쌓아가고 국내에서 블록버스터급 약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꾸준히 그 우상향을 갈 종목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고 8대2의 비중의 종목 구성이었습니다. 신규 종목 하나 더 있어서 9대1 됐다 얘기해 주셨어요. 10%산 종목, 신규 편입 종목 어떤 건가요? 네, KH바텍입니다. 네,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는요? 먼저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죠. IT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수요가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폴더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폴더블 내에서도 KH바텍을 꼽은 이유는 이번 폴더블은 이 가장 핵심이 물방울 힌지입니다. 기존의 굴곡을 적게 하고 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 물방울 힌지 채택으로 인해서 동사의 힌지 가격이 5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삼성이 같은 폴더블을 판매하더라도 동사의 실적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폴더블의 판매 스토리를 보시면 21년도에 대박이 났었죠. 21년도에 삼성이 400만 대 판매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7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주가도 단기간에 더블 이상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작년에 삼성이 1200만 대를 계획했는데 실제 판매는 900만 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많이 판매하긴 했지만 추정치를 못 맞추는 바람에 작년에 주가는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런 물방울 힌지와 다른 큰 외부 디스플레이 완전 다른 이 모델로 삼성은 1500만 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일기획과의 협업을 필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규모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애플에게 뒤지고 있고 중저가 모델에서는 중국 모델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폼팩터를 판매를 보여줘야 될 텐데 실제로 1500만 대를 계획한다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싸게 행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언팩 행사 이전에 폴더블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매 추정치는 올라갈 텐데 그 추정치와 함께 동사의 주가도 함께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올해 1500만 대를 판매한다라면 동사의 실적 추정치 350억, 300억대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중은 10%로 실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단연 돋보이고요. 여기에 한 종목 더 담습니다. KH바텍. 이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 KH바텍을 10% 정도 추가로 담아서요. 총 6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꽉 차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익 내시는 하루 즐겁게 만들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